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육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용 방송 26년 3월 11일 방송. 김어준, 이재명 공소 취소, 검찰개혁 거래설 제기했다.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 캡처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정권 상황, 김어준의 공소 취소 공작 들켰다. 한동훈 대표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만 페이스북에 글을 3개인가 4개인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 간격으로 몇 시간 간격으로 지금 계속 올리는 중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한동훈 대표가 뭔가 우리가 왜 냄새 맡았다고 세상에서는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뭔가 감을 잡았다. 아, 이게 뭐가 있구나. 분명히 뭐가 있다.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어준 사실이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게 또 어마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감히 그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탄핵이다. 야, 뭐 이러고 또 어떻게 김어준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김어준은 살아남는다. 끝까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 아,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뭐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 판단을 하고 하는 얘기죠. 아니, 우발적으로 하는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여러분의 의견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필기 형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은 제가 전쟁 얘기를 이거 전쟁이 언제 끝나나 뭐 기름값 많이 올라간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뭐 전쟁이 이거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미 국방부 장관 가장 격렬한 공습할 것이다. 가장 많은 전투기 폭격기 투입해서 오늘 엄청난 공습을 했다고 합니다. 테헤란 지금 뭐 지옥 같았다. 어디든 폭격하고 무차별 살상하고 있다. 그래서 뭐 테헤란 비롯해서 이란 전 지역에 공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화두에 오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에 기뢰를 심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뭐
여기 지금 시내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 그냥 수십 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어떤 거 보니까 수십 개가 아니라 뭐 수백 개, 수천 개, 뭐 숫자가 굉장히 그 많은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조금 근데 원래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진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기뢰라는 거 아시죠? 배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육지로 하면 이제 지뢰 밟으면 터지는 거. 그 수상으로 하면은 이제 기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달면은 뭐 배가 달면은 이제 터지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근데 그 트럼프가 이제 이걸 보고 즉시 제거를 해놨지. 만약에 제거를 안 하면 전례 없는 20배, 20배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대로 기뢰를 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다가 지금 이제 대거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설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쟁을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뭐 석유도 석유지만 오늘 뭐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로 미군 부상자가 140명이다. 8명은 중상이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몇 명 죽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명피해도 나기 시작하고 소유값도 치솟고 그러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가 좀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지금 트럼프의 좀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봤군요. 자, 요거 잠깐 공유드리자면 이 기류에 대해서 이렇게 해갖고 채널A에서 이란 최대 6,000개 기계살포 시작했다.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최대 6,000개 기계살포 시작했다. 트럼프 제거 안 하면 전례 없는 뭐 20배 더 공격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가 좋아하는 김진 앵커의 말에 의하면 북핵 방어하던 사드가 떠났다. 그러니까 사드가 이게 뭐 미사일만 떠난 게 아니라 뭐 미사일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군인들, 전문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개 부대가 다 한국을 철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미사일 발사대뿐만이 아니라 군인까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군인까지 한반도를 떠났다. 이렇게 하죠. 한반도 괜찮나? 괜찮지 않죠. 하지만 뭐 글쎄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뭐 그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 아닌가요? 사드 사드 배치할 때 엄청 반대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것도 뭐 1, 2개월 반대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1, 2년 반대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그 자기가 반대했던 사드가 떠났으면은 소원성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좌파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와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졌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그런데 이제 방송 끝날 때쯤 제가 키기 직전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란도 지금 전쟁에 적응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오래 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 국가의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이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은 뭐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미국이 그냥 셀프 승리를 서원할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럼 셀프 승리를 하면은 그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뭐야? 비 내리듯이
비 내리듯이 계속 그게 뭐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미국이 그 중동의 그 국가하고 붙을 때 항복은 안 하니까 그냥 뭐 매일 비 내리듯이 계속 한번 한 1년쯤 폭격을 하니까 알아서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갖고 알아서 정권이 뒤집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인 전쟁은 그렇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자축을 하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그걸 이제 고사 정책이라고 하는데 말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사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가능한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뭐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국민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그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 입장에서 지금 뭐냐 어차피 지금 다 뚫겨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란이 믿고 있는 거는 19만 명이 되는 그 혁명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군인. 심지어는 뭐, 언론에 보니까 혁명수비대가 대통령 뺨도 때린다. 싸다기를 때린다. 뭐 이럴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그 다음에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혁명수비대에서 뭐 운영하는 무슨 건설사도 있고 대형 건설사. 자가 뭐 지네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 소수의 그 몇 프로의 혁명수비대가 이제 19만 명이라고 하니까 전체 이란 인구에 비하면 뭐 19만 명이 뭐 한 1%, 2%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혁명수비대가 무너져야 근본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혁명수비대는 버티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뭐 기뢰를 씹는다? 굉장히 골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음. 여러분, 심기는 쉬워도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도 이렇게 지뢰라고 그러잖아요. 지뢰를 뿌리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걸 수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어디에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죠. 수중에다가 심기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그를 수거하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일설에 의하면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 기뢰를 갖다가 수거하는 기술이 가장 발달된 게 일본이래요. 일본 자위대. 그러니까 또 암암리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본 자위대 착출론. 원래 일본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현재까지는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헌법 개정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뭐 헌법이고 자시고 간에 뭐 트럼프가 만약에 필요하면 일본 자위대를 갖다가 착출해 갖고 그 기뢰 어, 폭파 작업, 수거 작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을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기회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유대인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유명하다는 그 랍비들이 쓴 뭐 탈무드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에 관한 뭐 그런 지혜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아는 편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미국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눈치 봐야 되는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뭐 폭격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좌우간 계속 계속 들이퍼봐 갖고 완전 초토화 시키고 다시금 이란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다시금 이란의 군사력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이번에 아주 각오하고 폭격하지 않을까.
가교하고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뭐 정유시설이고 뭐고 지금 다 깨부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개국의 입장이 자기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전쟁은 어쨌든 간에 2, 3개월 안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열정님, 수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전쟁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이게 하루 종일 뉴스에서 아주 이 김어준과 장인수 기자가 난리가 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녹취록,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아니라 방송이죠. 방송을 이제 받아쓰기 한 건데, 여러분 장인수 기자,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장인수 기자와 나는 악연이 깊다.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악연이 깊다. 그렇게 쓸 정도로, 여러분 혹시 그 장인수 기자, 제가 그 썸네일에도 지금 장인수 기자하고 그 김어준 씨가 방송하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는데, 이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도 좌파에 속한 언론인으로서 지금 아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20년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MBC의 기자 생활도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그 이 사람이 뭐 얘기했어요. V 제로가 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거. V 제로. 그게 그 그분이 이제 실권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분 얘기한 것 중에 뭐 한동훈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이번 영상으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보여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무슨 그 뭐 유튜버 기자 이런 게 아니라 정식 제도권에서 20년 기자 생활 하다가 그러고 이제 나와서 프리랜서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 방송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뭐 좌파긴 하지만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고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기자는 절대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접한 기자는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 맞아요. 그 사필균 형님 맞습니다. 한 대표 괴롭힌 기자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악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민수 기자와는 악연이 있다. 그 말 나온 김에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악연이라고 표현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방송 키기 전에 그 금방 올린 게 따끈따끈한 글이거든요. 제가 방송 키기 전에 그래서 이게 15분 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최근에 올린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외압 의혹은 골수 민주당 진영의 내부 고발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저와 악연이 깊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준호 의원 등 친 이재명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일제히 나서서 김어준 방송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폭로한 검찰에 대한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니 음모론이니 하면서 축소해 보려고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는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이 있고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수 기자는 저와 악연이 깊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저를 타겟으로 음해 공격을 시도했던 소위 채널A 검언 육작 사건을 MBC 기자로서 기획하고 보도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아연질색할 정도로 친민주당 정권 성향 기획 보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로부터 좌천 내분을 당했고 압수수색 2번 당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 독직 폭행 사건이죠. 결과는 음해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민주당 인사들이 장인수 기자의 보도가 맞다고 편을 들었었죠. 장인수 기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저에 대해 그런 무리한 공격을 마다하지 않았던 골수 친 민주당 정권 기자인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최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검사에게 이재명 사건을 공소 취소하라고 한 것을 확인했고 그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골수, 자기 편인 사람의 말을 일부 세력 몰아가기니 음모론이니 하는 공허한 말로 무시하는 것 안 통합니다. 즉각 장민수 기자로부터 적법 절차에 따라 최근 소형을 시던 민주당 인사들이 정가희 보도처럼 써먹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지 않도록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한동훈 대표가 이 글을 썼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글인데 지금 뭐죠? 이 초점이 이 글 핵심 내용은 뭐죠?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인수 기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본인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갖다가 기획한 사람. 그럼 뭐야? 장인수는 골수 좌파 중에 골수 좌파다. 그 예를 갖다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그거를 주도적으로 기사화하고 보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소환을 했을까요? 그런 골수 중에 골수인 장인수 기자가 뜻밖에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 해갖고 검찰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겠냐 아니면 그 음모론이겠냐?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서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음모론이면 이런 보도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방송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장인수 기자가 갖고 있다. 증거를 갖고 있다. 그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장인수 기자가 우리가 증거 확보를 갖다가 위법한 증거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위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통해서 적법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그 증거를 확보해 갖고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수 기자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허접한 무슨 유튜버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기자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사비게님, 예, 들리기로는 저것이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함. 아, 이제 문자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장인수 기자하고 이제 이게 뭐죠? 김어준의 겸손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까 그 문자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게 곧 이재명의 뜻이다. 공소 취소하라는 게 이재명의 뜻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돌렸다는 거예요. 고위 검사 다수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돌린 게 아니라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장인수 기자가 얘기하니까 어? 공소 취소해줘라? 김어준이 그렇게 물음표를 답니다. 공소 취소해줘라. 그리고 같이 방송을 했던 주진우, 이 주진우는 국힘의 주진우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요. 이름이 똑같아요. 주진우. 그 좌파에서는 또 유명한 기자죠. 주진우 기자가 아니 검사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 아니 왜 문자를 보내? 그냥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문자를 보내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장민수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한두 명에게 전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서 이 이야기가 다르게 퍼지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방송 내용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간 이제 그런 거다 하고 이게 또 계속 이어지는 이제 방송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 그 장인수 기자의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그 되게 터트리는 걸 갖다 이제 어떻게 터트리냐면 장인수 기자가 그래도 기자 20년 MBC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막 수집을 해요. 뭐 거기는 녹취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김건희 때 보면은 이제 뭐 녹취고 뭐고 뭐 이런 게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 기타 등등 이렇게 하고 그걸 하루아침에 이제 딱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을 띄어요. 운을 띄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이게 음모론이다 뭐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막 그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뭐 녹취를 터뜨린다든가 무슨 증거물을 제시한다든가 뭐 해갖고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3차로 또 터뜨리고 되게 이런 식으로 이게 과정을 거쳐서 터뜨리는 게 장인수 기자의 어떤 패턴인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갖다 장인수 기자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그냥 꺼낸 건 아니다. 뭔가 나름대로 어, 사실이 있고 자기가 갖고 쥐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열정TV님, 이재명, 김어준 전쟁인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전쟁이라는 게 두 양측의 정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이쪽은 지금 어떻게 한 편이냐? 김어준, 정청래, 문재인 이렇게 한 편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여기 이제 전통적인 이재명 지지진들. 그래갖고 지금 재명인의 마을하고 이쪽 딴지일보하고도 지금 딥다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딴지일보는 이제 김어준이 만든 거. 재명인의 마을은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재명인의 마을에서 뭐 김어준 잘라내고 뭐 그 뭐 정청래도 잘라내고 막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설이 하나 있고 이제 본격적인 이런 전쟁이구나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가 침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다른 쪽에서는 뭐 지금 뭐 난리 나듯이 그렇게 다른 쪽에서는 지금 반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재명 커버하는 거죠. 공소 취소 거래설에 친명계 음모론이다. 그래서 뭐 전용기 실제로 문제제기 뭐 민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 김용 정말 황당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한정혜 검증 불가한 익명 제보로 팩트를 포장했다. 음모론적 접근이다. 한준호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 여기 지금 난리를 치는데 누가 지금 침묵하느냐? 아, 당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의사표시를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으로 보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그럼 왜 김어준 방송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터뜨렸을까? 요거는 이제 공소권에 관한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각은 그러니까 이 공소권에 대한 기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검찰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을 갖다가 해체를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기소청, 공소청 이렇게 해갖고 아예 이제 검찰청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검찰총장 이름은 남겨놨는데 굉장히 웃겨요. 검찰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총장 이름은 또 남겨놓고 그걸 갖다가 뭐 기소청, 공소청 이렇게 나눠갖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수사권은 다 경찰에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경찰도 만에 하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실수를 갖다가 어떻게 커버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정부와는 뭐냐, 이게 이재명 아니죠. 정부라는 건 이제 이재명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한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지금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강경파라는 건 뭐죠? 정청래. 정청래, 김어준, 이제 이쪽이 이제 강경파죠. 그 강경파는 뭐냐?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면 이거는 검찰청을 없애나 마나다. 왜? 검찰이 또 수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네들 죽는 거는 또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호준이 왜 이걸 갖다가 방송에서 터뜨렸느냐?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이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거 아니냐. 이거 딜을 한 거 아니냐. 그건 이재명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뭐냐? 아,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걸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엿바꿔 먹었느냐? 공소 취소.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검찰한테 수사권을 계속 키핑해주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 초점을 갖다가 이 검찰 수사권에 초점을 맞춰갖고 설명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 견해는 뭐예요? 그 전통적으로 뭐야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두 가지로 지금 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인수 기자가 이제 제가 그랬죠. 요거는 이제 1편이고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고 쭉 또 설명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엿바꿔 먹었다. 공소 취소를 갖다가 해줬다. 검찰 수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소 취소를 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난 다음에 그러면 무슨 수사를 안 받느냐? 이 장인수 기자 말에 의하면 검찰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장인수 기자 얘기야. 이- 이게 김어준 방송에서 한 장인수 얘기. 아 그거 한번 영상을 보세요. 장인수 기자 말 검찰은 새로운 범죄 지금 이게 공소권, 이 공소 취소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는 공소 취소했다 치자 이거야. 그게 한 7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재명의 이제 공소 취소 뭐 이런 게 뭐 7가지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그럼 뭐 안전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새로운 사실로 다시 엮는다.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권력남용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장수 기자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새로운 사실 그 새로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뭐죠? 이거 뭐 윤석열 한동훈 관련해 갖고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수사를 하는데 특정 경찰을 갖다가 찍어 갖고 그래갖고 동부지검에 아예 박아 넣었잖아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이 팀을 꾸려갖고 수사를 막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뭐야 그 백혜룡이 믿을만하다 충신이다. 그래갖고 백혜룡을 갖다 동부지검에 박아갖고 백혜룡 팀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게 장인수 기자가 예를 든 대표적인 그 권력남용이라는 거예요. 왜? 뭐 인사권에 개입한 거잖아. 구체적인 백혜룡을 갖다가 이 팀에 넣어라라고 구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빼박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검찰은 뭐 설사 이거를 뭐 대장동 백현동을 공소취소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그런 권력남용 그런 거를 갖다 해갖고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하고 수사를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사실을 갖다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시각인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글, 이 방송이 이제 어제 했잖아요. 어제 방송 끝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올린 첫 번째 글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공소 취소 안 한다. 그 7글자죠. 공소 취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대통령 입으로 직접 공소 취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에게 공소 취소 공작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은 일단 이 7글자를 말하십시오. 이건 딱 떨어지는 범죄입니다. 야당발 주장도 아니고 민주당 정권의 상황인 김어준 방송 발인이 신빙성 매우 높습니다. 장 씨는 이날 방송에서 김원 씨 질문에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부 고위 관리자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일만 한다. 면서 공소 취소 해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어준 씨가 공소 취소 해줘라? 라고 확인차 묻자 장 씨는 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같이 출연한 주진우 기자죠, 여기도. 아니, 그 검사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요? 라고 묻자 김원준 씨는 문자라고 말했다. 장 씨는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메시지를 보내는 질문에는 그래서 그 문제를 받은 고위 검사가 요게 이제 후반부예요. 제가 아까 보인 건 팩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들어갔다. 요게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고위 검사가 차라리 절차와 개통을 밟아 정식으로 지휘하셔라 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라고 했다. 이에 김어준 씨가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라고 하자. 장 씨는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고요. 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가 이걸 대통령에게 직접 듣지 않는 한 팩트인지 어떻게 하느냐?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많다고 했고 장 씨는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장인수 기자의 이 내용이 이 음모론이 아니다. 이거는 팩트다.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음모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대통령이
나와갖고 공소 취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당대표가 나와갖고, 민주당 당대표가 나와갖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누군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 얘기하던, 정청래가 얘기하던, 하면은,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씻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그 김어준 방송 나오자마자 첫 번째 올린 글이고, 그 다음 글이 또 있습니다. 사법개혁 탄핵까지, 이 탄핵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오늘 한 얘기예요. 이제 김어준이 지금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지금 계속 지금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김어준이 물고 늘어진 그 이력을 갖다가 정리해서 그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어준 방송서 잇따른 발언 논란이다. 대통령 순방 중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꼭 뭐예요? 아버지 일은 뭐 고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재명이 나가니까 완전히 얘네들은 그냥 무능하다. 그냥 아버지만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순방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5일 날 얘기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 자격성을 가지려고 문박이 있다. 나는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이 돼야 돼라고 이 객관 문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검찰 보안 수사권에 레드팀을 진행하고 있다. 요거는 어제 그저께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어제는 장인수 기자하고 방송하면서 대통령 뜻 문서 취소 지시했다고요? 그게 대통령 뜻이라고요? 이게 갖고 오늘 또 뉴스공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내일은 뭘로 도배지를 칠 것 같아요? 김어준이 이게 사실이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하지만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고 하더라. 이거 갖고 분명히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겁니다. 자, 이래갖고 연일 지금 김어준이 뭐가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연일 연일 까대고 있다. 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건 이제 오늘 방송에서, 김어준의 방송에서, 김어준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이. 예, 열정님, 출처, 정성호 법무장관인가요? 그러니까 그 패널들이 얘기할 때 지금 이게 문구를 보자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장인수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성호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예, 그냥 이름만 안 박았을 뿐이지. 아니, 최측근이라고 고위가. 그 다음에 또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왜 그 한동훈 대표가 요건 이제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인수 기자가 또 설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여기 이렇게 공소 취소해줘라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쫙 돌렸더니 당신은 법무부에 사문하는데 왜 따로 보내는 질문에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고위검사가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봐 정식으로 지휘하셔라 라고 했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지휘할 수 있는 거는 법무부밖에 없죠.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건 법무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장인수는
그 최고위층, 최측근을 갖다가 정성호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다수설이야. 오늘 그 종편의 패널들의 다수설은 이게 정성호일 거다. 근데 정성호가 찔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나와서 나는 모르는 얘기다, 금시초문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네, 사비기 형님 맞아요. 정성호가 가장 유력 열정님 정보원이 누굴까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기자들이 정보는 보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희수 기자도 이 정보원을 밝힐 수가 없다. 왜? 내가 보호를 해야지 죠 얘기를. 만약에 이거를 보호 안 해주면 다음부터 누구한테 장희수한테 제보를 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불문율로 돼 있습니다. 정보원을 보호해 주는 걸. 그래서 이름은 못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보여드린 그 한동훈의 페이스북을 두 번째 올린 글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올린 글인데, 여기 보면 이제 6시간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은 김호중 방송발 이재명 공익지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그럴 군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성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그럴 군번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정성호한테 한 표. 딱 그럴 군번이죠. 이미 대장동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앞서서 검찰 자산을 선언하고 민주당 정부가 싸우면서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가 명확히 드러난 정성호 탄핵을 위해 더 밝혀내야 될 사실관계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장관 탄핵을 발의한다고 반복해서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재명 공소취소를 시도할 테니 정성호 탄핵 발의를 해둬야 나중에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시도를 차단할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이면 되니 국민의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이 확실히 그 뭐야 20년의 그 검찰 요직을 한 그 법적으로는 정말 빠삭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찍어 누르는 거 보니까, 그 다음은 뭐다? 공소 취소구나. 미리 예언을 해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탄핵 발의를 해야 되는,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발의를 하면은, 뭐는 안 간다? 공소 취소까지는 안 간다. 근데 시기를 놓쳐갖고, 결국 이제 공소 취소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제 말대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성포기로 정성호를 탄핵 발의했다면 민주당 정권의 망국적인 이재명 공소치도 시도에 맞설 낙동강 전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대장동 항성포기로 정성호 본부장관 탄핵을 발의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은 왜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유능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래, 아래 기사는 뭐냐면 이건 이제 같이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기사를 여러 개입니다, 이게. 여러 개 캡처하고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아래 기사 중 이는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 소통한 일종의 달래기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핑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핑계입니다. 내가 최근에 검사들을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왜 만났느냐? 달래기 차원에서 만났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공소취소를 언급했다는 의혹에는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얘기죠. 하지만 정성호가 유력하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김어준 방송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 번의 글을 올렸다. 일정 시간을 두고 세 번의 글을 올렸다.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상황을 갖다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큰 지금 이벤트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정말 저는 이런 썸네일을 보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이다. 친여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정말 김어준이 충정로 대통령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오기까지는 뭐냐? 결국은 또 우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야? 원인 제공은 또 국힘이 제공합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국힘이 왜 그 순간에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왜 정성호를 갖다가 탄핵 발의를 안 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탄핵 발의를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오로지 그냥 그 여기가 좋사오니 국힘만 그냥 꽉 틀어지고 있고 거기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그 오세훈을 갖다가 여기 소환을 했느냐?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니까 뭐 유튜버 종편 뭐 뉴스 종합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획인데 이 사전기획설이 반박이 아니라 기획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패널이 다 그렇게 얘기해. 내 얘기가 아니라 종편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놀랍게도 오세훈이더라고요. 시작이. 권영세, 조은희가 오세훈하고 그렇게 지금 한 편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세, 조은희, 오세훈. 그러니까 오세훈 입장에서 권영세하고 조은희가 초안을 마련해갖고 장동혁을 만났다. 그래갖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을 갖고 소주 사건,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예. 조은희하고 권영세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여기 공식 공식 보도에는. 그래서 오세훈하고 이렇게 한 편 먹은 조은희하고 권영세가 초안을 만들어서 장동혁을 만났고 장동혁이 그거를 갖고 소주 회동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절윤 결의문이 채택이 된 거다. 그렇게 오늘 또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세훈이 이게 뭐예요? 결의안, 절윤을 갖다 했던 결의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장동혁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절윤? 선언으로 붙이면 안 됐다. 지도부에서 실천하라는 게 뭐죠? 제가 어제 방송드린 대로 지금 얘네들이 실천하라는 거 인사에 대해서 뭐 장해찬, 뭐 박민영, 미디어 이런 대변인을 갖다가 잘르라는 거잖아요. 실천하라는 의미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장동혁 입장은 뭐야? 아니 결의안 발표로 다 끝난 거다 그냥. 그게 100%다. 뭔 놈의 실천이 뭐가 있냐? 그게 실천이다. 그런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말하는 우리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 그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오세훈이 왜 계속 이렇게 장동혁하고 맞서갖고 장동혁하고 싸우고 있나요? 그럼 오세훈이 이게 공천이 받아질까요? 지금 그 국힘에서는 공천을 갖다 연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천을 받는다. 그러니까 김태흠하고 그 충청도의 김태흠하고 오세훈이 살아났다. 이런 거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지금 추가 공천을 다시 받는다. 공천 신청이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오세훈이 왜 계속해서 장동혁을 그렇게 때리고 극우들을 때리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암 편집자면 진실은 알 수가 없죠. 예. 영암 편집자면 오세훈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공천을 받아서 국힘의 후보로 서울시장이 후보가 된다 해도 어쨌든 국힘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공천에까지 시한을 연장해 갖고 연장했는데 이걸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그거는 오세훈한테 또 정치는 명분이라고 그래요.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도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당권 도전이죠. 당권 도전.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은 아마 논리가 이럴 거예요. 폭망은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 폭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세훈의 논리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인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그 저륜을 갖다가 행동으로 보였으면 실행을 했으면 지금 조경태는 한술 더 떠갖고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저륜을 선언문뿐만이 아니라 결의안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조경태가 원하는 실행안은 뭐예요? 한동훈 대표를 다시 복당시켜라. 플러스 여의도 국회에서 특수부대들이 왜 이렇게 계엄군들이 그 헬기를 타고 내려온 장소가 있잖아요. 그 국회 앞마당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다 무릎 꿇고 석고대지하는 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보여줘야 된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한동훈 컴백 복당 플러스 무릎 꿇고 사죄. 이게 조용태의 실행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건 뭐예요? 물론 이제 조용태도 공천을 못 받겠죠. 뭐 나갈 생각이 없긴 하지만 그 오세훈도 결국 공천을 못 받겠죠. 공천을 받는다 그래도 시타올주장 안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당대표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그 8월 달쯤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8월 달 하니까. 그럼 뭐예요? 그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장혜선 자르고 박미영 자르고 그렇게 하고 석고대지하고 막 이랬으면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구호 갖고는 안 된다. 하고 왜냐 이 사람 뒤에는 뭐예요? 칠법통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은희 그다음에 권영세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 팀이더라. 오세훈, 조은희, 권영세가 한 팀이더라. 이렇게 읽혀집니다. 예, 참 머리 굴리느라고 머리에 열 나시겠어요. 근데 그구들은 어떤 스탠스라고 그랬죠? 그구들 이미 계획했잖아요. 어떻게? 윤호개인으로 밀어붙였으면 우리가 압승했을 텐데 우리가 윤 어게인을 갖다가 포기하고 이게 뭐야? 의원총회에서 전륜 선언, 윤석열의 정치적 컴백을 명백히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이 전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폭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극우가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해갖고 윤 어게인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극우들의 플랜이 큰 그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향길하고 고성국하고는 스탠스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전향길은 완전히 이제 왕따 분위기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패널 중에 나오는 게 이렇게 국힘의 대변인들이 나와요. 그럼 국힘의 대변인들이 전향길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고 고성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면 이게 국힘의 스탠스가 어떤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늘 그 국힘 대변인이 나와갖고 이 전형길이 뭐 탈당하네 마네 그런데 뭐야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꾹꾹 말려갖고 탈당을 취소했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전향길 분탕만 친다. 제발 좀 탈당했으면 좋겠네. 분위기가 이렇다. 그러니까 전향길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극우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그 논평이 국힘의 대변인의 논평이 같다. 근데 고성국은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성국은 품고 전향길은 내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기야 전향길이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막 밀어붙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열도 받겠죠. 아, 아이고,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팀이 오세훈 국회의원 공천권이 목적. 아니 어차피 뭐
정치인들이 이제 배지 다는 거, 뭐 서울시장 되는 거, 뭐 그런 게 목적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특별히 나무랄 생각은 없는데 뭐 탓할 생각은 자기 뭐 그게 직업이니까 뭐 밥줄을 끊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걸 좀 하더라도 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눈치 보고 여기부터다 저기부터 막 꼼수 부리다가 아,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모를 거겠냐? 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교육님 이런 기회가 왔는데 국힘 빙신들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터져도 우리한테 아무 데미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국힘 문제다. 그거를 야당이라는 건 뭐예요? 모니터링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지적하고 그렇게 안 돼도 견제하는 게 야당의 제1의 그 역할 아닙니까? 그 견제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죠. 김일성 한동훈님, 좌파들은 검찰 폭탄을 바라는 것이고, 찌 대통령 일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권 사법권 장악해서 지들 세상 만드는 것인데, 찌시 지죄 무마하기 위해 거래하려 하니 대통령 될 놈도 아닌데 우리가 만들어줬더니 말을 안 듣네 하고 공격하는 것 마치 장돌이 극우 아바타로 당권 잡고 지 제도 기득권 유지에서 개딸 도우미 역할 찌 죄도 무마하기 위해 거래하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이나 뭐 정청래나 이런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강경파는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예외 규정을 두면 안 된다는 거. 검찰에 예외 규정을 둬서 또 수사권을 주면 이게 도루묵이라는 거지. 도루묵으로 다시 옛날처럼 해갖고 자기네들이 견뎌낼 수가 없다. 검찰 수사에. 경찰 수사는 깔아뭉갤 수 있는데 검찰 수사는 너무 무섭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공소 취소하고 그 수사권하고 맞바꾸는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여정님 절대 한동훈 대표 징계 취소되면 안 되는데 그래야 제3의 길. 그런데 이 문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쫄았던 건 뭐냐.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기사가 그 국힘의 그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절연 그것과 플러스 한동훈의 당원 복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하고 첫날 저녁에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했고 이게 돌아오면 복당한다 그러면 한동훈이 또 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여러분 최근에도 한동훈 대표가 그 유튜브 한동훈 유튜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올린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 국제신문하고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국힘으로 아주 명백하게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본인이 올린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당에서 복당하니까 들어와라 그걸 거절한다는 건 말이야. 그래갖고 굉장히 찜찜했는데 어제 반가운 기사가 뭐냐 그 윤절연 선언은 결의문에 들어갔는데 한동훈 복당은 뺐다 이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그게 좀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나온 패널들의 얘기는 뭐냐 이게 분명히 이게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두 번째 선언문이 나올 거다. 결의문이 나올 거다. 그 두 번째 결의문은 뭐냐? 한동훈 복당을 시키는 결의문이 나올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한동훈이 복당을 할 거다. 이게 또 다수설이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을 갖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저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아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맨 처음에는 의총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절윤 선언 결의문이고 한동훈 복당 이 두 가지가 왔는데 왜 갑자기 한동훈이 빠졌을까? 한동훈 복장이
오늘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은 사람이 누구냐? 권영세하고 조은이라는 거예요. 결의문 해석을 빼야 된다. 그 문제는 너무 빠르다. 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권영세하고 조은. 이게 누구 편이라고요? 오세훈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오세훈 입장에서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왜? 아니,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급이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한동훈을 어떻게 따라가요, 오세훈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장동혁이 어떻게 한동훈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 딱 감고 욕을 먹든 말든 일단 저지르자 하고 한동훈을 제명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 단계 논란 때문에 제명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부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쏘시개로 쓰다가 다시 당원으로 복당시켜 불쏘시개 가다가 6월 3일 날 딱 끝난 다음에 6월 4일 날 다시 제명한다. 이러면 이게 명분, 정치는 항상 명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겨우 지금 단계 논란 그 명분을 삼아갖고 한동훈을 잘라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고성국이나 이 극우 장동혁이나 극우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을 갖다가 선거 때문에 다시 복당을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선거는 질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본인도 알고 있어. 그리고 어차피 끝난 다음에 이게 그 당권을 잡아야 된다 했는데 8월 달에 또 뜬금없이 한동훈이 복당을 해갖고 8월이 돼갖고 내가 당대표 나가야겠어. 이러면 또 고라파지는 거잖아요.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막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난리를 쳐도 지금 이번에도 누구예요? 권영세하고 조은희가 결사항전을 해갖고 한동훈 복당을 막았듯이 이 철밥통 세력과 극우 세력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아삼육이 딱 돼갖고 한동훈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지금 뭐야? 그 선거 때문에 그래도 몇 자석이라도 좀 더 하고 한동훈 지지자들 표도 얻고 이러려고 지금 제스처를 막 이렇게 쓰는 거지. 근본적으로 한동훈이 좋아서 한동훈을 사랑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뭐 차기 뭐 그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된다. 아이고, 정희님. 예, 아이고, 또 이렇게 큰 슈퍼챗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힘의 면피성 징계철에 맘씨 착한 한동훈 대표님 받아들일까 걱정됩니다. 국회의원 배지 먼저 다시고 입성하시길.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배지를 다는 게 일단은 먼저다. 잠깐 복당이 먼저가 아니라 배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복당은 어쨌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내가 권영세하고 조은희가 결상전에서 막았다고 한동훈 복당 문제를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이제 공식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조중동에 안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이 종편이나 이런 데서 종편에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패널들이 나오잖아요. 그 패널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패널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최전선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정희님 이용하려고. 정말 이용을 이제 그만 당했으면 좋겠다. 한동훈을 그만 좀 괴롭혀라. 한동훈을 그만 좀 불쏘시개로 써달라. 예, 또 한동훈이 더 이상 이제 불쏘시개로 가는 역할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예. 사필경님 동감합니다. 아이고, 동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열정님 오세훈도 한동훈 복귀 원하지 않는군요. 예, 결상전 했다고 합니다. 권영세하고 조은희. 예, 고마워 오세훈.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육천생한동님 좌파 입장에서 찢은 듣보잡 그놈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나요? 나라를 잘 살게 했나요? 그런데 그놈을 밀은 것은 좌파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약점이 엄청난 작자여서 좌파들 손에 쥐고 지들이 뜻대로 하기 가장 적합한 게 짓을 낙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그런데 찢죄, 무모하게 검찰 폭파 등 사법장악에 어긋나는 행보하니 공격.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얘네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렇게 김어준이 아주 대차게 붙는 거 보면 이거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수사권을 준다? 야,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1시간, 1시간 10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 60여 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500분 정도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지난 한 주간 한통령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1일에서 3월 9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슈퍼챗 후원도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검사 등급의 김성근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정말 요즘 매일매일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답답한 거는 국힘이 그런 뉴스를 갖다가 하나도 활용을 못한다.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들 권력 잡고 자기들 뒤치다거리에 지금 온 정신이 팔려 있다. 그래서 그냥 국힘 보면은 너무너무 한심해갖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멸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요일 저녁 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카메라가 또 잘 작동이 돼갖고 다행입니다. 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목요일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녁 7시 30분에 통영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육천생한동님. 그 큰 그림은 죽은 해찬이가 그리고 짓을 지원했을 가능성. 음, 아니, 정말 이해찬 씨가 그렇게 빨리 요즘은 뭐 70대면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 나이 아니까 뭐 100살까지 사는 시대라고 하는데 참 아마 이해찬 씨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사단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어른이 없어지니까 집안에도 어른이 없어지면은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정희님, 내일 뵐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큰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치원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내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 7시 30분에 한통영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